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3호로 나왔습니다. 홍희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그 비겐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네. 경항모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3.1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요. 일본의 그 경항모라고 해야 될지 뭐 우리 그렇게 봐야겠죠. 이즈모급이 이제 그 개량이 되는데 그러한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도 계속 지금 해군에서 경항모에 대해서 그 체계 발전단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조직화돼서 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특히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경항모에 대해서 이번 시간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해군이 이 경항모를 도입하기로 지난 2월 22일 133차 방추위에서 결정이 났었죠. 서치하셨네요. 2022년부터 2033년 사이에 네.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경항모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CVX라고 해놨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에어크래프트 캐리어가 AC가 아니고 CV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모르십니까? 알고 있지만 직접 얘기해 주시죠.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개념 정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CV가 AC가 아니고 CV인 이유는 원래 1920년대에 그 A라는 의미에 부여된 건 이미 지원함의 함의 이름이 부여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 항모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크루즈 순양함을 개조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제일 많이 C를 그대로 들어있죠. 살리면서 V라는 단어는 앞에서부터 쭉 찾다 보니까 항공기를 써먹을 단어가 없더래요. 다 이미 A는 뭐 어떻게 보면 부여돼 있어서. 그래서 불란서 볼레르에서 갖고 온 V자 날다를 가서 CV가 됐답니다. 이 V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현재 그 미 해군 전투 비행단 그 비행대 이름이 보면 VFA 113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하다 뭐 현대까지 한마디로 이어져 있죠. 하다 안 돼서 붙은 거네요, 그냥 그게. 뭐 개념이 그런데 참.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거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CVX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면 우리 해군이 말하는 CVX라는 게 경항모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냥 항모가 된 거죠. 거의 만재 배수량 이대로 가면은 샤를 드골 정도 나오겠던데.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해군이 기왕 만들기로 한 경항모라면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VX를 만드는데 추종하고 있는 모델들이 많은데 주변 국가들 중 그리고 해외 국가들 중에서 그 F-35B를 운용하는 국가를 이제 기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그 CVX가 추정하는 바는 제가 보기에는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입니다. 극히 공교롭게도 이 아메리카급 강습 착륙함이 경항모로서의 능력을 정말 발휘했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루즈벨트함이 미국을 떠나 중동으로 가는 도중 괌에서 대거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죠. 네, 그죠. 그래서 함장이 목이 잘리는 그 지기 해제되는 모험을 감미하면서까지 괌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빈 공간을 아메리카함에다가 F-35B를 태워서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그렇죠. 제법 쓸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가가. 아메리카급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항공기를 전부 탑재했을 경우에는 웰독이 없이. 상당량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최대로 운용할 수 있는 40대까지 운용이 가능해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작전 시 운용이 최대가 봤을 때 36대는 충분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범접하게 그 탑재를 하고서 예. 작전을 핀 거죠. 그 아메리카급을 추종했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군이 지금 추진하는 항모가 배수량이 한 3만 톤 기준 배수량. 그래서 만재를 4만 5천 선으로 아메리카급과 비슷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5만 톤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 있습니다. 뭐 5만 7천 톤까지 끌어당기지 근데 않겠냐는 이게 루머도 되게 있어요. 애매한 게 그래서 우리 해군이 추정하는 바는 F-35B라는 수직이 착륙기를 운용하는 항모를 추진하는데 정규 항모로 가자고 하는 또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죠. 우리 군이 왜 아메리카급과 경항모를 일치시켜야 되냐면 그 배수량 문제가 여기서 계속 거론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거론되는 예 중에 그 통상항모로 많이 드는 게 프랑스의 아까 말씀하신 드골이죠. 샤를 드골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한 4만 2천 톤 정도 되니까. 그런데 요게 4만 2천 톤이 되다 보는데 비행기가 짧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CVX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짧죠. 예. 그래서 캐터필터도 짧고 다 짧아서 제대로 전투기를 운영할 수 없고 비행갑판도 좁기 때문에 아주- 문제는 그럼 그 샤르르 드골함이 조기 경보기를 운영한다는 점만 높이 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과연 한 척의 정규 항모를 가지고 그 많은 조종사들이 터치다운 그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많이 관광하는 게 F-35B 같은 경우는 거의 지상에서 훈련받은 조종사가 추가 적응 훈련 없이도 이착함이 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영국 해리어 운영할 때도 거의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단거리 맞습니다. 이륙 수직 착륙. 공군 비행대가 사전에 아무 훈련도 안 하고 너 항모로 가 그랬더니 항모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다 착륙하고 한 며칠 적응 훈련하고 그대로 작전을 네,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F-35B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해군이 F-35를 운용할 수 있는 아메리카급을 추정하는 CVX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얼토당토않게 F-35C를 도입하자 아니면 뭐 KF-X를 함대기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죠.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안드로메다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항모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산으로 가거나. 그래서 우리 일덕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우리 입맛대로 맞춰서 할 수 없는데 우리 해군이 경항모를 추진하는 방향이 저는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에 또 유력하게 되는 그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이 있는데요. 산동함 네. 우리 잘 알았잖아요. 러시아제 항모를 가져와서 분해 수준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2번 함도 그와 똑같이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3번 함도 가고 있는데 걔들도 지금 항모에 스키 점프대를 붙여서 커다란 한영구를 운영하느라고 정말 개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J-15죠, 걔네가. 그렇죠. 그거 정말 J15는 좀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한계가 그렇죠. 엄청나죠. 새로 걔들이 이제 고민인 거죠. F-31로 뭐 한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 봤을 나와봐야 때도 아는 거고, 우리 진짜. 군에게 정말 해군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고요. J31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엔진과 그 여러 가지 그렇죠. 또 항모의 운영 노하우를 익히기에는 그렇죠. 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스폰서. 모델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 이걸 할 때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 걸 우리 좀 항모 줄일 수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만드는 추진하는 것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옛날에 좀 호주의 캔버라급을 도입했을 당시에는 미래에 F-35B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도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F-35B를 운영하기에는 갑판도 부족하고 부족하죠. 그 스페인의 그 후안 카를로스급과 동급처럼 둘 다 포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F-35 못한다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해군은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함교도 2개로 만든 이유도 대형 함교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 검토를 해서 만드는 거고 퀸 엘리자베스라는 어떤 좋은 모범 모델이 사례가 있죠. 또 있으니까 또 그래- 카보로도 비슷하게 둘러나오지 않았나요? 뭐 함교 아닌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아니 이탈리아도 카보는 한 개입니다. 카보로 말고 저기 그 새로 트리에스테급 트리에스테, 예. 트리에스테급 그래서 이제 그 한때는 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참고한 게 아닌가라는데 사실 그것도 없지 않아 참고는 했겠지만은 이제 아메리카급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걸 참고했다. 아무래도 그게 또 그렇게 퀸에 대해서 해봤겠죠. 참고했다가 예. 많은 그러니까 것 같고. 좋은 것을 다 선택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이 많이 그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조감도를 보면. 예. 네. 그런 그 우수한 면의 그 CVX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데 참고하고 있다는 그 이탈리아 카보우나 퀸 엘리자베스급을 봤을 때 F-35B가 운영이 적절하다면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동 체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대부분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로 얘기되고 있는 게 TB-30 가스터빈과 그다음에 그걸 유도하는 전동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진이네요, 역시. 그런데 기왕 만드는 거 앞으로 시간 있을 때 설계 반영에 제 생각에는 그 우리 항모에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를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원자로를 잠수함에 넣는다고 하면 이게 전략 무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도 있을 거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항공모함은 외부로 도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스마트 원자로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게 미국에서 나와서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스마트 원자로가 지금 출력이 1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럼 가스터빈 우리가 2개를 넣으면 60메가와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출력도 많이 남아도는데 뭐 게다가 또 연료복은 몇십 년 동안 안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스마트 원자로를 단 그 항모를 넣고 그 항모 주변에 어차피 항모는 호위함을 싣고 다니니까 호위함에 공급할 연료, 항공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소형강급 하나로 되어 있는 우리 보조함의 전력을 봐서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정도의 그 전투력을 갖추면 항모 개발하는 데 그렇죠.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주변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은 예. 항모들이 옛날에는 증기 터빈을 했고 지금 네네. 중국 같은 요즘은 경우는 증기 터빈입니다, 예. 아직도. 지금은 아. 대부분이 가스터빈 나갔는데 이즈모도 가스터빈을 그죠.
4대나 갖고 있어요. 그 이즈모 항모는 만재 배수량이 27,000, 많아야 3만 톤을 보고 있는데 아메리카급이 2개입니다. 가스터빈이. 그렇죠. 그래서 최고 속도가 22노트밖에 안 나오는데 이즈모는 그걸 4개를 넣었어요. 최고 속도가 30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35B가 이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속으로 달리면서 F-35 착륙이나 이륙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원자로를 추진 체계로 한다고 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러고 싶은 희망사항인데요. 근데 거기에는- 돈이 또 이게 얼마가 더 돈도 들지? 있고 돈도 싸요. 시간도 시간이고. 아니 돈은 쌉니다. 아, 그런가? 나름 가스터빈보다 싼데 쌉니다. 아, 그럴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분명히 있고요. 다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걸 운영했을 때의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제가 이게- 그래서 CVX에다가 에이. 투입을 하자는 이유가 어. 이 항모를 어차피 운용을 하게 되면 우리 항모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퍼질 수가 있어요. 항모도 그렇죠. 그래서 시험 삼아 누구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제일 적정하다. 그리고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항모를 우리가 뭐 대량으로 뭐 3척 이상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역량상 한 척 내지 2척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맥시멈 2초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항모 건조의 어떤 그 1번함 정도는 그런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하는 테스트 베드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게 출력이 남아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항모를 그 건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상 그 러시아식으로 그냥 방공 순양 그 무장한 것처럼 무장을 하고 싶은 걸 추천하고 싶었어요. 해군도 많이 때려봤고 뭐 함대함 미사일도 달고 왜냐하면 우리 해군에는 그걸 호위할 만한 전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KDX2를 만들어서 뭐 호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 국가 로테이션 치는 그 항모 우리 항로 보호하든가 뭐 청해함 파견하는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족한 면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모에다가 무장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원자로를 넣으면 무려 40메가와트의 여유분이 남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를 항모에 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비계님이 제안하시는 그 원자로 부분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자로 부분은 좀 무리일 것 같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통상 그 추진 기관일 텐데 그것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거를 운영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게요. 네. 이 스마트 원자로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원자로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원자를 넣고 그걸로 전기를 발전시켜서 발전된 전기로 전동기를 돌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스크류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 추진으로 전기 추진으로 가기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원자력 스마트 원자로는- 전기 추진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그 제 소설에는 꼭 넣도록. 아 그리고 근데 이거 좋은 예. 방법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안 좋은 방법 전혀 특히 아니고요. 전기로 전기가 남아도는 거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사용할 수 그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외계인이랑도 예. 싸울 수 있겠네 이제. 그렇죠. 레이저. 네. 그러면 근데 해군이 바라는 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간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데 많은 국가, 특히 이제 항모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 안 하는 거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있죠. 이것이 그렇게 그 뭐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원자로를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는 그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하더라고요. 물론. 만약에 우리의 계군이 그게 성공을 하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도 그 두 개조해야죠. 개를 바꿀 수 있어요. 하긴.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 롤 모델로 해야 되는 국가는 영국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힘들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짬뽕. 것처럼 예. 아메리카급과 퀸 엘리자베스급과 까보가 다 짬뽕됐다고 봐야죠. 그러나 중심은 아마 아메리카급을 그럴 제가 것 보기도 같아요.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게 예. 해군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F-35B의 능력이 좀 좋은 게 활주 거리가 170m 정도만 되면 이륙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키장부대를 쓰지 않고 평갑판을 쓴 이유가 추진하고 있는 배의 길이가 25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0m를 빼고 그리고 나서도 한 80m가 남습니다. 그 80m는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고 이게 이륙할 그렇죠. 준비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스키장부대 없이도 운영 가능한 거죠. 또 하나가 그 소요 대수를 그 F-35B의 소요 대수를 그 20대로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메리카급을 상정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예. 아, 예. 그리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만약에 F-35B라는 어떤 전투기에만 초점을 두질 말고 대잠 및 소해 헬기 세력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대잠 및 다목적함으로써. 소해모함으로서 역할도 강조를 근데 하다.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F-35B를 태우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은 마라도함이나 독도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다른 걸로 추천한다면 중요한 게 예, 사실 마라도함이나 독도함은 상륙 지원함. 상륙 지원함이고 헬기 잡제 능력이 좀 부족해요 사실은. 세 번째로 지금 제가 경항모를 만들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가 조기 경보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하게 항모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사실 조기 경보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문에서 그 경항모를 나오면서 조기 경보기를 사용하지 않고 F-35B를 일선에 띄워서 뭐 감시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서 이탈리아의 카보함을 참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카보함이나 영국의 키네젤레베스나 다 머린을 이용한 그렇죠. 멀리 조기 경보기를 레이더라고요.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F-35B를 운용하는 그 항공모함이라면 조기 경보기도 동시에 개발을 해서 뭐 개발을 해야 될지 해외 도입할지는 뭐 추후 문제지만 뭐 정한되면 조기 경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92 같은 대형 헬기를 사다가 거기서 영국에서 레이더 수입해가지고 달더라도 하다못해 그렇게 근데 운영할- 영국의 레이더는 사실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그런가요? 낡았어요. 서치 2000 그 아, 이게 좀 개량형은 오래됐죠. 이제 지금 쓸 수도 없고 공기 저항도 크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F-35의 그 에이사 레이더를 그 장착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 멀린에 같아요. 장착하는 그 버전을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 제안했는데 그와 유사한 부분이 조기 KF-X 에 있는 경보 거죠. 기체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기 그러면- 경보 기체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S-92에다가 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예, 예, 그러니까 예. 같은 기종도 수입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그대로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해경도 운용하고 있고 대통령 전용기도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동일 것 기종을 같네요. 추가 도입해서 운용상의 문제는 좀 근데 덜어지는 수리원이 거죠. 가만히 있을까요? 한다고 할 때. 자, 우리가 이게 택도 없고 수리원 택도 그 없고 정시간 경항모를 때문에. 이야기하려면 10시간도 부족하고 아, 12시간도 그렇죠. 부족해요. 또 다음 시간에 그 이런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또 이야기 네. 나눠보고요. 잘 우리- 되기를 바라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뭐 각자의 의견이 있고 아직도 경항모 회의론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밀떡의 지금 이슈는 경항모로 갔을 때의 그렇죠. 어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미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군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또 토론을 하고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도 한번 그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을 뭐 비계님의 그 발제를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공통점 하나, 경항모가 순항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우리의 바다를 지켰으면 하는 네. 거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